여러분, 혹시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 딱 앞에 놓고 아, 좋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근데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안에 한반도의 기후와 역사,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소울푸드 순대국밥의 그 깊은 맛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맛있는 국밥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대국밥은 최애국밥 투표만 하면 항상 최상위권에 있고 또 자기만의 단골집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나죠. 도대체 순대국밥에 뭐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자, 우리의 여정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순댓국밥을 그냥 해장국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아주 귀한 음식이었던 순대의 탄생 비화를 엿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음식이 되었는지 그 대중화의 시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또 현재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는 순대계의 3대장을 만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음식의 미래는 어떨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순댓국밥의 그 깊은 맛, 그 영혼을 알려면요. 주인공부터 알아봐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순대입니다. 순대가 걸어온 그 길이 바로 순댓국밥의 깊은 맛을 해독하는 가장 진화한 열쇠거든요. 우리가 보통 순대하면 서양의 소시지나 스페인의 모르시아 같은 블러드 소시지를 딱 떠올리실 수 있는데 순대는 차원이 다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가 기본이긴 하지만 그 안에 찹쌀, 채소, 또 당면 같은 다양한 속재료를 꽉꽉 채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고기 요리인 동시에 곡물과 채소 요리의 성격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입 딱 베어 무는 순간 그야말로 다채로운 맛이 입안에서 팡 하고 터지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동네 시장만 가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순대에게는 아주 고귀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소박해 보이는 음식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잔치상의 주인공이었던 시절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당시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을 잘 안 하던 한반도에 몽골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식문화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육식 문화가 다시 퍼지면서 순대 같은 요리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딱 닦인 거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조선시대가 되면 순대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음식 띠미방 같은 당대 베스트셀러 요리책에 레시피가 떡하니 실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결코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1960년대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순대를 먹는 날은 곧 마을 전체가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날이었던 겁니다.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세척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돼지 내장을 일일이 손으로 손질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게다가 지금은 흔하디 흔한 소금이랑 밀가루요? 당시에는 아주 귀한 사치품이라서 잡내 없앤다고 팍팍 쓸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속을 채워 넣는 데 들어가는 그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은 또 어떻고요. 이러니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는 그런 큰 행사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내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과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고급 요리였던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반도의 기후가 순대의 운명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서늘했던 북쪽은 채소나 찹쌀 같은 재료를 넉넉하게 넣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속이 꽉 찬 담백하고 섬세한 맛의 순대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쪽이었죠. 날이 더우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피, 즉 선지를 듬뿍 넣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한 선지 맛이 특징인 우리가 피순대라고 부르는 강렬하고 깊은 맛의 순대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니, 그렇게 귀하디 귀한 잔치 음식이 대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식탁에 오르는 국민 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한국 현대사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1960년대입니다. 네, 한국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격변을 겪었던 바로 이 시기, 순대의 운명과 순댓국밥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모든 변화는 정부 정책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부족했던 소고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돼지 사육, 그러니까 양돈 산업을 팍팍 밀어준 거죠. 그 결과 돼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예전에는 정말 귀했던 내장, 머릿고기, 뼈 같은 부산물들이 아주 값싸게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대를 만들 재료가 갑자기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순대계의 역사를, 아니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면 순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의 차이는요, 그냥 게임이 안 됐어요. 비싼 찹쌀이랑 채소 넣고 만들기도 너무 어려운데 유통기한도 극도로 짧았던 전통 순대. 하지만 당면 순대는 달랐죠. 값싼 당면 덕분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쉽게 상하지 않으니까 전국으로 유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압도적인 경쟁력 앞에 전통 순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고 당면 순대의 완벽한 승리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당면 순대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옛맛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전통의 불씨를 지켜온 맛의 수호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옛맛의 영혼을 보존해온 전통 순대 3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식가들 사이에서 거의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죠. 북에는 아바이 순대, 남에는 병천 순대. 이 말은 단순히 두 순대의 명성을 넘어서서 각 지역의 역사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과 함께 지금부터 소개할 세 순대는 한국 전통 순대의 정수를 대표하는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텐데요. 먼저 첫 주자 아바이 순대부터 보시죠.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고향의 맛을 그리며 만든 순대죠. 여기 껍질 부분을 보시면 대창, 그러니까 돼지의 큰 창자를 써서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에요. 속은 선지보다 채소랑 찹쌀 비중이 높아서 맛이 아주 담백하고 푸근한 게 일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병천 순대로 가볼까요? 천안에 있던 햄 공장 근처에서 신선한 부속물을 구하기 쉬웠던 게 탄생 배경이에요. 소창에다가 선지 비비를 아주 높여서 색깔부터 검붉고 맛은 아주 진하고 고소한 게 특징이죠. 마지막 주인공 배감순대입니다. 옛날부터 큰 가축 시장이 섰던 용인의 특색이 담겨 있는데요. 이 순대는 다진 고기랑 두부, 숙주 같은 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서 씹는 맛이 독특하고요. 맛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자, 이제 순대의 역사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순대는 왜 하필 국밥이랑 이렇게 찰떡궁합이 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렇게 사랑받는 음식의 미래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순대 맛집은 항상 순대국밥도 잘할까요?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순대를 만들려면 돼지뼈랑 각종 부속고기를 푹 구워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죠? 맞습니다. 바로 진하고 구수한 육수입니다. 이 황금 같은 국물을 버릴 순 없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국물에다가 삶아둔 고기랑 내장, 그리고 간 만든 신선한 순대를 썰어 넣어서 낸 겁니다. 짜잔! 순대국밥이 탄생한 거죠. 이건 발명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맛있는 필연적인 진화였던 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면 순대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근데 요즘 정말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스토리를 가진 아바이 순대, 병천 순대 같은 전통 순대의 진짜 맛을 다시 발견하고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순대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대의 진화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가버렸거든요. 바로 순대 오마카세의 등장입니다. 네? 오마카세요?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셰프가 정성껏 만든 여러 종류의 순대를 코스 요리로 즐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 이제는 최고급 미식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거죠. 실향민의 부엌에서 시작해서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되기까지 순대의 여정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순댓국밥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대 버거가 나올까요? 아니면 순대맛 아이스크림은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순댓국밥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으로 우리 곁에 있을 거란 사실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잊을 수 없는 인생 순댓국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뜨끈한 한 그릇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